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까 매매를 하려고 해도 매매도 안 되고 막상 급매로 팔려고 하니 아깝고, 그래서 요즘은 소송 중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로TV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모든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경제도 힘들어지고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아서 아마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경제 사정도 이혼 소송과 관련이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왜 이혼하고 관련이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재산분할 때문입니다. 특히나 재산분할 중 현금으로 전환이 빠르게 안 되는 부동산인데요. 최근 1년 사이 부동산 하락이 좀 심상치 않았죠. 근데 문제는 하락도 하락이지만 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 우리가 소송 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때문에 가치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가치 평가를 KB 시세로 해서 재산분할 금액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KB 시세가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보다, 현재 거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1년 전에 15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호가가 10억인 거예요. 그런데 10억에라도 거래가 되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요즘 잘 안 된다는 거죠. 워낙 거래가 없다 보니까 최근 거래 기준으로 KB 시세가 정해지는데 이 KB 시세는 12억인 겁니다. 법원에는 이 12억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되고, 그 비율이 만약 50%라고 하면 6억을 이제 떼줘야 하는데 실제는 10억에도 거래가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래 좋다, 10억에 거래됐다 쳐요. 그럼 10억을 온전히 현금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왜냐? 양도세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양도세 2, 3억 내고 나면 7, 8억 남는데 거기서 6억 주고 나면 우리는 얼마 남아요? 1, 2억밖에 안 남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상대 배우자 측에서는 추후 다시 뭐 가격 상승할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소송하는 사건 중에 이 재산분할, 특히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항소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항소심에서는 다시 판결받는 방법과 조정으로 협의 이 선을 정해서 끝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재산분할을 해주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은 현금을 주고 싶고, 반대로 받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받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싸움에서는 서로 한치 양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쟁이 계속 길어지죠. 이게 단독 명의일 때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공동 명의일 때는 더 문제인 거죠. 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까 매매를 하려고 해도 매매도 안 되고 막상 급매로 팔려고 하니 아깝고, 그래서 요즘은 소송 중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법원에 조정을 요청해서 몇 달 혹은 몇 년 이내에 라는 단서를 다는 겁니다. 그 단서를 달고 그 기간 내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해당 금액의 재산 비율만큼 지급하겠다, 또는 양도세를 공제한 금액을 재산분할 비율로 지급하겠다, 이런 단서들을 달고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재산분할을 해주는 배우자 입장이나 받는 배우자 입장이나 소송 중에 금매가로 팔아서 양도세 내고 분할하는 건 양쪽 다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조정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 하면요, 판결은 받대 당장 현금 줄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만약 부부의 재산이 부동산이 전부인데 팔리지도 않은 부동산인데 재산분할 금액을 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받아야 할 금액만큼 배우자와 전세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어서 현재 호가가 10억인 아파트에 재산분할을 4억 받았는데 사실 금매로 팔고 양도세 내고 하면 훨씬 손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양육권까지 가지고 왔고 4억을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받아야 한다 하면은 전세 계약을 4억으로 맺는 겁니다. 그럼 아내는 아이와 살던 그 집에서 계속 살고 남편만 나가면 되니까 전세 계약을 하던 중에 부동산이 다시 상승해서 팔리게 되면 그때 처분하고 받아야 할 4억을 받는 거죠. 어차피 아내의 경우에도 4억을 받으면 그 돈으로 사실 요즘 전세를 다시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아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 학교를 옮기는 문제도 그렇고 애한테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걸 최대한 줄이는
그것도 감안해서 이러한 방법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동산 하락 시기에 재산 분할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참 경제 위기네, 경기 침체네 하는 게 이혼의 재산 분할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도 최근에 이것 때문에 이혼 소송을 미루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이런 상황이 와서 항소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도 항상 저와 함께라면 답을 찾으실 수 있겠죠? 이혼에 관한 궁금증, 고민은 저 이지연 변호사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이지로TV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